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 산샤댐의 공포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가 눈을 돌리고 있는 그 위쪽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강의 거대한 물길을 따라 산샤댐보다 훨씬 높은 곳, 윈난성과 소찬성의 험진한 협곡 사이에 숨겨진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 바로 중국의 쉬로드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샤댐의 수위만 살필 때 전문가들은 쉬로드의 방류량을 체크합니다. 그 이유는 쉬로드댐이 무너지면 산샤댐은 대응할 시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쉬로드댐은 높이만 285m에 달하는 세계적인 초대형 아치댐입니다. 산샤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방패로 설계되었지만 그 방패가 깨지는 순간 장강은 걷잡을 수 없는 인공호수의 터널이 됩니다. 단순히 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담수 이후 수백 배로 폭증한 지진 활동, 깎아지른 절벽에서 쏟아지는 수십만 톤의 산사태, 그리고 저수지 바닥에 소리 없이 쌓여가는 거대한 퇴적물들, 이 모든 변수가 쉬로드댐에서 시작해서 산샤댐으로 이어집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청정에너지 회량은 역설적으로 어느 한 곳만 삐끗해도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연쇄 붕괴의 길이 되었습니다. 상류의 쉬로드댐이 버텨주면 산샤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쉬로드댐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면 산샤댐은 그저 거대한 수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산샤댐이 안전한가가 아니라 쉬로드댐에서 내려오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산샤댐이 감당할 수 있는가로 말입니다. 장강수계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직면한 진짜 민낯, 지금부터 산샤댐 뒤에 숨겨진 중국 쉬로드댐의 위험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장강의 위험은 산샤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로 봐야 할 곳은 산샤댐보다 훨씬 위쪽, 장강 상류의 진사강에 있는 또 하나의 초대형 댐입니다. 바로 쉬로드댐입니다. 쉬로드댐은 중국 서남부 윈난성과 스촨성의 경계를 흐르는 진사강에 세워진 초대형 수력 발전댐입니다. 진사강은 장강의 상류입니다. 즉 쉬로드댐에서 내려온 물길은 결국 장강의 본류를 따라 아래로 흐르고 그 끝에서 다시 산샤댐과 연결됩니다. 구조를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진사강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고 쉬로드댐을 지나고 샹자바댐을 거쳐 장강 본류로 들어간 뒤 마침내 산샤댐으로 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쉬로드댐은 따로 떨어진 댐이 아닙니다. 산샤댐도 혼자 있는 댐이 아닙니다. 쉬로드댐과 산샤댐은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수리학적으로는 하나의 장강 물길 안에 묶여 있는 구조입니다. 중국은 장강수계의 거대한 수력 발전 벨트를 만들었습니다. 상류부터 우둥더댐, 바이어탄댐, 쉬로드댐, 샹자바댐이 이어지고 그 아래로 산샤댐과 거저우바댐까지 연결됩니다. 겉으로 보면 전기를 만들고 홍수를 조절하는 거대한 국가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장강이라는 하나의 물길 위에 초대형 댐들이 줄줄이 묶여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샤댐을 포함한 이 6개의 초대형 댐들은 따로 떨어지는 시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장강 물길 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대한 연쇄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댐이 하나일 때는 그 댐 하나의 수위와 방류량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초대형 댐들이 줄줄이 연결되면 이제 위험은 하나의 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류댐의 방류가 하류댐의 유입량이 됩니다. 상류댐의 수위 조절이 하류댐의 부담으로 바뀝니다. 상류에서 내린 폭우가 중간 지류의 홍수와 합쳐지고 그 물이 다시 산샤댐으로 몰려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로드댐과 산샤댐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쉬로드댐의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쉬로드댐은 높이 약 285.5m의 콘크리트 이중 곡률 아치댐입니다. 총 저수 용량은 약 126억 7천만 세제곱미터,
홍수 조절 용량은 약 46억 5천만 세제곱미터, 발전 설비 용량은 13,860메가와트 규모로 정리됩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지방댐이 아닙니다. 장강 상류의 물길을 조절하는 거대한 수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로드댐은 발전만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하류로 내려가는 홍수를 줄이고 토사를 막고 장강 중하류의 홍수 방어 체계에서 일종의 1차 저지선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시로드댐이 평상시에는 산샤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한번 잡아주고 토사를 줄여주고 홍수의 정점을 늦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홍수 상황에서는 그 방패가 오히려 하류 전체의 부담을 키우는 복잡한 변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강 상류 전체에 집중호우가 쏟아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로드댐도 물을 받아야 합니다. 바이어탄댐도 물을 받아야 합니다. 샹자바댐도 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산샤댐도 결국 이 물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류댐들이 홍수의 정점을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가 계속 내리고 저수지의 여유 용량이 줄어들면 상류댐들도 결국 방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문제는 달라집니다. 상류댐들이 방류한 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은 장강 물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물은 산샤댐의 유입량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민강, 자린강 같은 지리 홍수까지 겹치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과 중간 지리 홍수가 하류에서 동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홍수의 중첩입니다. 즉 시로드댐 하나가 위험하다기보다 상류댐의 방류, 중간 지류의 폭우, 하류 산샤댐의 수위가 한꺼번에 맞물리는 순간이 위험한 것입니다. 장강수계는 이제 자연 그대로 흐르는 강이라기보다 거대한 댐들이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하나의 인공적 물길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중국의 홍수기에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로드댐은 얼마나 물을 잡고 있는가? 언제부터 방류를 늘리는가? 그 물은 언제 산샤댐에 도착하는가? 그 사이 지류의 홍수는 얼마나 합쳐지는가? 산샤댐은 그 유입량을 다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모두 연결됩니다. 특히 산샤댐은 장강 중하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방류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하류 도시의 침수를 막기 위해 물을 덜 내보내면 산샤댐 저수지 수위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류의 수위가 높아지고 산샤 저수지의 수위가 상승하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의 배수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현상을 배수 영향 또는 저킹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아래쪽이 꽉 막히면 위쪽 물길도 시원하게 빠지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류댐의 운영 자유도도 줄어듭니다. 산샤댐이 하류를 보호하려고 방류를 제한하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은 계속 쌓입니다. 반대로 상류댐들이 한계에 몰려 방류를 늘리면 산샤댐은 더 큰 압박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류, 시로드댐과 하류, 산샤댐이 함께 위험해지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질학적 위험입니다. 시로드댐은 매우 높은 아치댐입니다. 이중 곡률 아치 구조는 거대한 수압을 댐 본체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양쪽 안반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주변 안반의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는 시로드댐이 담수를 시작한 뒤 주변 지진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담수 전에는 월 평균 약 2회 수준이던 지진 활동이 담수 직후에는 월 평균 약 158회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제시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곧바로 대형 지진이나 붕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저수지가 지각에 하중을 주고 물이 단층 밑으로 스며들어 공국 수압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저수지 유발 지진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시로드댐의 위험은 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위, 지진, 안반, 산사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장강 상류는 협곡 지형이 많습니다. 댐 저수지 수위가 빠르게 오르면 사면이 약해지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2013년 시로드 담수 초기
황핑 산사태 사례도 언급됩니다. 약 12만 세제곱미터의 토사가 저수지로 쏟아져 들어오며 높은 파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산사태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산이 무너지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토사가 저수지로 떨어지면 저수지 안에서 파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파도가 댐 시설에 충격을 주거나 원류 위험을 높이면 하류댐 체계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당장 붕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강 상류의 초대형 댐들은 홍수와 지질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퇴적물 문제도 있습니다. 시로드댐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잡아 산샤댐의 퇴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일입니다. 산샤댐으로 들어가는 토사가 줄어들면 산샤댐 저수지의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토사는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류의 시로드댐 저수지 안에 쌓입니다. 퇴적물이 쌓이면 저수지의 유효 용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효 용량이 줄어들면 홍수 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사가 줄어든 맑은 물이 하류로 흐르면 강바닥과 제방을 더 강하게 깎아내는 이른바 헝그리 워터 현상도 논의됩니다. 즉, 이 시로드댐은 산샤댐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자기 내부에는 새로운 부담을 쌓아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로드댐의 양면성입니다. 평상시에는 산샤댐의 방패입니다. 하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산샤댐을 압박하는 상류 변수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상류댐의 통제 실패가 하류댐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댐 하나가 무너지면 그 물은 하류로 내려갑니다. 그 물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거대한 위치 에너지를 가진 충격파가 됩니다. 하류댐은 평소 예상하던 자연 홍수가 아니라 상류댐에서 쏟아진 거대한 인공 홍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하류댐이 대응할 시간은 짧아집니다. 방류량을 조절하고 수문을 열고 주민을 대피시키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카스케이드 시스템에서 연쇄 붕괴가 단일댐 붕괴보다 훨씬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장강수계의 위험을 개별댐 하나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시러두댐, 샹자바댐, 산샤댐, 거조오바댐은 각각 떨어진 시설처럼 보이지만 물길로는 하나입니다. 상류의 결정은 하류의 부담이 되고 하류의 수위는 상류의 운영을 제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장강 물길이 가진 구조적 위험입니다. 여러분, 산샤댐이 위험하다는 말은 단순히 산샤댐 콘크리트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 위쪽에 있는 거대한 댐들이 산샤댐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시로드댐은 장강 상류의 거대한 조절 장치입니다. 그 조절이 잘 이루어질 때는 산샤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폭우, 지류 홍수, 지진, 산사태, 퇴적물 문제가 겹치는 순간 시로드댐은 산샤댐의 안전을 좌우하는 상류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댐 위험을 볼 때는 산샤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시로드댐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상류댐들은 얼마나 물을 잡고 있는가? 그 물은 언제 산샤댐으로 내려오는가? 그리고 산샤댐은 그 모든 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장강의 진짜 위험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시로드댐과 산샤댐은 따로 떨어진 두 개의 댐이 아닙니다. 두 댐은 장강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물길 위에 놓인 상류와 하류의 핵심 장치입니다. 시로드댐이 안정되면 산샤댐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시로드댐이 홍수 압박을 받거나 방류 조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질학적 변수에 흔들리면 그 충격은 결국 하류의 산샤댐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산샤댐이냐 시로드댐이냐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시로드댐에서 산샤댐까지 이어지는 장강댐 연쇄 시스템 전체가 극한 홍수와 기후변화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공포를 조장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강은 중국 경제와 수억 명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강입니다. 그 강이 이제는 자연의 강이 아니라 초대형 댐들이 조절하는 인공적 시스템이 된 만큼 더 정밀한 감시와 더 보수적인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산샤댐만 보지 마십시오. 진짜 위험은 그 위쪽
슈로드댐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